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국어 성적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아름국어 체린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이제 문학 속의 갈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첫 번째 소단원을 통해서 하늘은 맑건만 소설을 통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갈등이란 칡나무 칡에 등나무 등,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 서로 이 두 나무가 얽히설키 설켜있는 모습을 따서 갈등이란 말이 유래됐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처럼 우리는 갈등이라는 이미지는요, 바로 어떤 싸움, 대립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양상을 우리가 함께 볼 때 바로 마음속 안에 일어나는 내적 갈등, 그리고 외부적 대상과의 갈등, 외적 갈등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 내용들을요, 각 하나의 작품을 통해서 부분 나타나는 갈등과 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이르러서 작품을 쭉 보면서 갈등의 양상, 전개 과정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두 번째 소단원으로 들어가는데요. 두 번째 소단원은 무엇일지 근자감 잡고 출발해 볼게요. 자, 근거 있는 자신감을 잡는 시간 근자감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오늘 잡을 근자감 첫 번째는요, 시나리오의 특징 이야기입니다. 시나리오. 그렇죠. 바로 영화의 대본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요, 시나리오가 참 괜찮고, 요즘에 이런 말들을 하던데요. 이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는 소설과 비슷하게 갈등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소설과는 좀 다른 전개의 양상이 나타나요. 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소설과 다르게 발단, 상승, 절정, 하강, 대단원이라는 바로 흐름이 있습니다. 전개 과정이 있고요. 특별히 또 우리가 앞서 봤던 갈등의 양상을요, 이 작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근자감은요, 마찬가지로 이 시나리오 작품이죠. 시문학 작품이 아니라 시나리오 작품 안에서도요, 갈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갈등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 어떤 변모의 과정을 거치는지 그 갈등의 양상도 함께 파악하시면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미리 3분 예습으로요, 다 보았다고 선생님 믿는데요.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입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본 작품입니다. 혹시나 우리 친구들이 영화를 봤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함께 시나리오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교재 116페이지입니다. 빌리 엘리엇. 자, 이 내용은요, 바로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한 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요, 왠지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은 가난한 형편에 있는 소년이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꿈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남자아이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꿈이라서 겪는 갈등입니다. 바로 발레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통해 선생님과 함께 그 갈등의 양상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발단입니다. 빌리 엘리엇은요, 잉글랜드 더럼주의 그 탄광마을에 살고 있다 이랬는데, 탄광마을에 사니까 아버지 이제 광부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광부, 형 토니는 또 광부. 그래서 마을에서 벌어지는 파업 시위로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광부로 사는 아버지와 형은요, 탄광마을에 사는데 파업을 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우선 처음 발단 부분에는요, 영화의 시공간적 배경이 드러납니다. 1984년 영국 탄광 노동자 파업이 격렬하던 때를요, 실제 있었던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설정해서 시대적 배경이 밝혀지는 부분입니다. 자, 빌리는 아버지의 권유로 조지 선생님에게 권투를 배우기 시작하지만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레를 가르치는 월킨스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권투 도장 한쪽에서 교습을 시작합니다. 자, 권투 도장에서요, 샌드백을 치는 빌리, 권투 코치 조지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할 때까지 집에 못 갈 줄 알아. 자, 권투 코치님. 자, 어쨌든 빌리는요, 지금 권투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재미없게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연습을 끝까지 해라 라고 선생님 말씀하시죠, 코치님이. 자, 빌리가 신경질적으로 샌드백을 치자 샌드백이 크게 흔들립니다. 신경질적으로 쳤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빌리는요, 권투에 흥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또 심리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권투 도장 한쪽에는 발레 수업이 시작되어 음악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빌리는 마음을 진정하고 샌드백을 제대로 치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권투 대신 발레 흥미를 느끼기 시작함을 또 알 수 있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샌드백을 제대로 치기 시작하는데 조지는 빌리에게 도장의 열쇠를 던지고 빌리가 그것을 받아듭니다. 그러니까 발레 수업에 대한 음악이 들려도 이런 반응. 우리가 어떤 것을 진짜 좋아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응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빌리도 그렇죠. 연습 끝나면 윌킨스 선생님께 열쇠를 드려라. 그럼 다음 주에 만나자. 자, 빌리가 음악에 맞춰 샌드백을 치기 시작합니다. 음악에 맞춰서 샌드백을 친다는 건요, 그 음악이 들리니까 지금 신이 난 거잖아요. 점점 신이 나서 샌드백을 칩니다. 빌리 행동은 꼭 작은 춤 같다. 자, 억지로 권투 연습을 하던 빌리가요, 발레 음악이 나오니까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이 권투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춤을 추듯이 권투를 했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쵸? 그런데 춤을 추듯이 음악을 느끼며 권투를 하는 빌리. 우리는, 관객은, 또 독자는 이 시나리오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아, 빌리가 춤에 재능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자, 오프신. 윌킨스 선생님 말이요. 좋아 얘들아, 왼손을 바에 올려라. 반주자님 다시 연주해주세요. 팔은 우아하게, 엉덩이는 넣고. 수잔, 어딜 보니 음악을 듣고 음악을 느껴. 박자에 맞춰 대비. 하나, 둘, 셋, 넷. 자, 샌드백 치기를 멈추고요. 살금살금 발레하는 쪽으로 다가가는 빌리. 빌리는요, 발레하는 소녀들의 모습을 흘끗 바라봅니다. 자, 발레에 대한 빌리의 관심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권투보다는 발레에 관심이 있는 빌리. 다시 권투 도장입니다. 소녀들이 발을 잡고 발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셋, 넷, 그리고 데뷔, 다리를 쭉 펴야지. 일곱, 여덟, 다시 하나, 둘, 셋. 소녀들 사이에서요, 빌리가 보입니다. 함께 발레 연습을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멈추고 그대로 멈춰 들고 있어 라고 하다가 돌아서서 빌리를 보며, 자, 춤추는 여자애들 사이에서 발레 연습을 하고 있는 빌리, 유심히 선생님이 바라봅니다. 들고 있으라니까 몸을 구부리며, 여기 이게 뭔가, 발목 빼고 엉덩이 내려 빌리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며 다리는 곧게 펴야지. 선이 좋구나. 자, 선이 좋구나.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무용을 하는 사람들은 선이 좋다라는 것은요, 무용하기에 알맞은 체격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또 보는데, 어쨌든 음악을 느끼고 발레 흥미도 보이지만, 발레 왠지 어떤 재능을 또 보이는 빌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발레 교습소를 가서 보고요, 발레 흥미를 느끼는 빌리입니다.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됐죠. 발레가 마음에 든 빌리. 아버지 몰래 권투 대신 발레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연습장에서 집에서나 길을 걸을 때도 발레 연습을 한 만큼 발레 매력에 점점 빠져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레를 배우는 것을 아버지에게 들키고 마는데 식탁을 가운데 두고 빌리와 아버지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는 둘 사이에 앉아 파이를 먹고요. 빌리와 아버지는 한참 동안 서로 노려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부분 함께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갈등의 양상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해보자, 파악해보자라고 했는데요. 여기선 중심인물 빌리와 빌리 아버지가 서로 갈등합니다. 노려보고 있어요. 노려보는 거, 갈등하고 있는 거죠. 자, 빌리 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전개될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는 빌리가 반성하기를 기다린 듯 합니다. 발레구나. 발레가 어때서요? 발레가 어떠냐고?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지극히 정상적. 자, 남자가 발레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운동이나 또 우리가 어떤 스포츠 운동이나 또 음악을 선택할 때 남녀의 성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없어졌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비정상적이다고까지 봤나 봐요. 굉장히 유명한 발레리노들도 있지만요. 자, 그랬나 봐요. 어쨌든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 남성들이 권투를 많이 선택하고 여성들이 또 발레를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굳어진 편견이겠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셔요. 나도 예전에 발레를 했었다. 자, 여기서 참고로 보시면 조금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라고 하죠. 좀 약간 생뚱맞은 말들로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할머니의 말씀. 할머니께서는요,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봐요. 그래, 할머니에겐. 여자들에겐 정상적이지만 남자는 아니야, 빌리. 남자는 축구나 권투, 레슬링을 하는 거야. 발레는 남자가 아니야. 남자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자와 남자에게 어울리는 운동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편견이 있는 아버지. 이 사회적 편견이 아버지를 통해 나타나죠. 무슨 남자가 레슬링을 하죠? 자, 빌리는 운동과 성별에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는 자신의 생각을 아버지에게 알리고자 해요. 말 대꾸 하지 마.
엄마 아빠랑 갈등하다 보면 이 말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자, 말대꾸하지 마. 이거 뭐죠? 아버지께서 굉장히 권위적이신 분이세요. 난 잘못된 건 없다고 봐요. 아버지 아빠의 의지가 그래도 꺾이지 않는 빌리입니다. 뭐가 잘못된지 너 잘 알고 있어. 몰라요. 알고 있어. 모른다니까요. 정말 알고 있다니까. 잘 알고 있다니까. 뭐요?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죠? 네가 매를 맞고 싶은 거구나. 정말로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갈등하는 빌리. 맞아, 빌리. 계즈바이 같은 남자만은 아니에요. 발레 무용수도 운동선수라고요. 웨인 슬립을 봐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웨인 슬립은요, 그 영국의 현대 무용가 겸 안무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한 남자 안무가도 있다를 말하죠. 발레 무용수였어요. 웨인 슬립? 그래요. 잘 들어. 지금부터 발레는 깨끗이 잊어. 권투고 뭐고 다 그만둬. 그래서 아버지의 계속해서 나타나는 태도는요, 권위적이고 독단적이신 분이에요. 난 그 50센트를 벌겠다고 뼈 빠지게. 자, 뼈 빠지게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 형편이 사실 넉넉지 않다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집에 있으면서 할머니나 돌봐드려. 알았지? 아버지에게 심하게 혼이 난 빌리. 하지만 발레를 잊을 수 없던 빌리는 윌킨슨 선생님을 찾아간다. 차가 버려진 공터에서 멈춰선다. 자, 다 왔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자, 윌킨 선생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빌리야, 난 한동안 왕립 발레 학교를 입학을 생각해 왔단다. 자, 지금 여기서 함께 보시면 윌킨 선생님은요, 그 빌리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신 거죠. 그래서 이 재능을 더 아껴주고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기엔 나이가 좀 많으신 거 아닌가요? 나 말고 너 말이야. 난 선생님이지 않니? 곧 입학을 위한 오디션이 있을 거야. 전 실력이 안 돼요. 아직 하나도 모른다고요. 네가 발레를 얼마나 아는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만큼 빌리에게 잠재된 재능이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네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너 자신을 표현하는가 하는 거야. 자, 천부적인 재능이 있음을 높이 사면서 윌킨 선생님은 지금 빌리를 그렇죠. 꿈을 향해 갈 수 있게,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뭘 표현해요? 넌 오디션을 볼 만큼 실력이 있어. 좀 격려해주고 계시죠? 다시 차에 오른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아빠가 못하게 해요. 자, 아버지와의 갈등을 지금 걱정하는 빌리. 빌리는요, 지금 아빠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아버지 반대 부딪히고 있죠. 네 아빠랑 이야기해봐야겠다. 안 돼요. 너를 개인 교습해줄 수 있어. 자, 지금 빌리가 발레를 그만두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싶어 하는 윌킨 선생님은요, 지금 제자를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빠는 모르셔도 돼. 그럼 권투는요. 그렇게 일일이 다 신경 쓰려거든. 네 마음대로 해라. 자, 발레를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개인 교수 수업을 어디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너랑 나 단둘이서 월요일에 보자. 자, 윌킨 선생님을 따라서 열심히 발레를 배우는 빌리. 하지만 그것도 잠시 몇 달째 이어진 탄광 파업 중에 형이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 일로 인해서 빌리의 발레 수업은 다시 중단되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지는 빌리. 결국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윌킨 선생님은 빌리의 가족을 설득하기 위해 빌리의 집에 갑니다. 자, 여기까지 한 편의 영화 진짜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빌리는 어떻게 될까요? 국립 발레단에 들어갈 수 있을지, 발레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지, 윌킨 선생님은 아버지를 잘 설득해서 이 빌리의 꿈을 이루는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지, 자, 선생님과 함께 이어진 내용에서 볼게요. 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빌리의 집이에요. 아버지 토니, 빌리, 윌킨 선생님, 다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테이블 앞에서 둘러서서 대치 중인데, 이 대치 중이라는 표현이요, 서로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윌킨 선생님, 여러모로 힘드신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빌리가 무척 중요한 오디션을 놓쳤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다. 침묵. 이 갈등이 점점점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죠. 오디션이요? 왕립발레학교의 오디션이었어요. 아버지는 얼굴을 감싸진다. 모두 말이 없다. 자, 이 부분을 통해 우리 알 수 있는 건요. 빌리가 자신의 반대를 무릅쓰고 발레를 계속 해왔다라는 것에 대한 아버지가 너무 놀라고 실망을 하셨어요. 형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고 있죠.
왕립 발레라니요. 학교예요. 발레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어이없던 표정 짓더니 고 삐리리. 지금 농담해요? 자, 지금 빌리 형도요, 아버지처럼 빌리가 발레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한다라는 것을 이 반응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아니요, 아주 진지하게 하는 말이에요. 윌킨 선생님도 빌리 가족의 반대를 예상하고요, 단단히 사실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죠. 우리 상황 어떤 줄 알아요? 나 감옥에서 밤을 보내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자, 파업시에 참여했던 형 토니는요, 결국 경찰서에 연행돼서 감옥에 갇혀있다 풀려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토니가 이렇게 집이 어려운데 발레를 하겠다니. 그것도 여자들이 나하는 발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발레를 하겠다니 지금 황당한 거죠. 그리고 너 뭐 발레? 얘 신상 맞추고 싶어요? 빌리는 아직 어린애라고요. 발레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해. 조용히 못해? 더군다나 당신이 갖다 줄 돈도 없어요. 라고 하면서 윌킨 선생님에게 토니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린 빌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당신한테 줄 돈 없다. 이봐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대체 발레가 얘한테 무슨 득이 되겠어요? 자, 형 토니 역시 아버지와 같이 발레 무용수가 남자에게 어울리는 직업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난 발레 무용수가 되고 싶어. 빌리는 발레하고 싶다는 자신의 생각을요, 이제 윌킨 선생님의 그런 격려의 힘을 받아서 딱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자격으로 얘한테 이러는 거예요? 빌리의 문제는 가족 외에 누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 당신이 그러느냐? 라고 반감을 표현하죠.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봐요. 난 자격의 문제를 따지러 온 게 아니에요. 빌리의 장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빌리가 춤을 출 수 있다고 하죠. 자, 여기서 보면 그래 빌리 어디 한번 춤을 춰봐. 빌리 네가 발레 무용수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아니야 라고 하면서 괜히 이제 화가 나니까 막 빌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춤을 추지 못하고 사람들을 둘러봅니다. 안 해? 이거 봐요. 어서 가요. 빌리는 더 이상 발레를 하지 않을 거니까. 결국 빌리의 발레 연습은 중단되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설득에 실패했네요. 자, 여기서 함께 살펴보시면은요, 그 사이에 계속해서 살펴보면 토니 윌킨 선생님이 아무 상관도 없는 자신의 가족 일에 끼어들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계속 하죠. 그 사이에 빌리 집안은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탄광 파업이 계속되고 있고, 우울한 크리스마스 빌리는 친구 마이클과 발레 연습장으로 향합니다.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유일하게 위안이 되는 것은요, 발레이기 때문에 또 발레 연습장으로 향해요. 빌리와 마이클이 살금살금 들어와 불을 켠다. 빌리가 음악을 튼다. 여기 너무 추운데? 여기 있어. 자, 뭐야? 그냥 입어봐. 발레 스커트야. 튀튀라고 하는 거냐? 이제 발레 스커트 이렇게 딱 서 있는 그 치마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야. 자, 처음엔 발레 스커트야. 처음엔 플레야. 플레가 뭐야? 프랑스 말이야. 왜 프랑스 말이야? 나도 몰라. 자, 지금 하면서요, 그 자신이 발레 동작을 친구 앞에서 합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아버지가 들어옵니다. 아버지의 맞닥뜨린 빌리는 놀라서 잠시 동작을 멈춥니다. 멈칫. 하지만 빌리는 다시 춤을 춥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지만 음악 소리가 커지면 자신감을 얻고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보다 발레에 대한 열정이 큰 빌리는요, 아버지 아랑곳하지 않고 춤을 춥니다. 춤 동작은 최고조에 이르고요. 빌리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자신의 뜻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빌리가 아버지 앞에 멈추고요. 마이클이 박수를 친다. 아버지는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자, 너무나 충격과 감동을 받은 아버지, 빌리의 열정과 또 빌리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해당하는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니 얘들아? 우리 이 영화 보지 않은 친구들은요, 영화를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질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 영화를 아주 오래전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내용 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특별히 빌리의 그 춤사위 동작이요, 발레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아름답다 할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주된 갈등 양상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와 그렇죠, 빌리의 갈등입니다. 외적 갈등이고요. 또 아버지와 토니, 그리고 윌킨 선생님과 그렇죠, 우리 빌리의 갈등, 이렇게 외적 갈등의 양상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은요, 우선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살펴본 빌리 엘리엇 해당하는 내용을요, 선생님과 함께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글이요, 소설과 함께 비교를 해보는 부분인데요. 이 글은 영화의 대본, 시나리오입니다. 자, 시나리오와 소설을 비교해보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모두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그렇죠. 둘 다 모두 갈등이 있고요. 사건을 통한 갈등의 전개 양상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두 작가가 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함께 살펴보시면요. 시나리오에서는 작가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인물들의 행동이나 대사를 통해서, 지시문을 통해서 주체가 표현이 되는데요. 자, 소설 같은 경우는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닌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다라고 했는데요. 개연성은 있음직한 일이라는 거죠. 사실 있는 그대로는 아니지만 상상을 할 때 있음직한 개연성 있는 일이고요. 소설은 이 글과 달리 시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글이 소설과 달리 대사와 지식문으로 표현된다. 모두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내용 맞습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발레를 좋아하는 소년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또 영국의 한 가난한 마을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 권투 연습과 발레 교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탄광 노동자들의 파업 시위로 볼 때 사회적 상황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대사는 없이 주인공의 행동만 묘사되고 있어 심리를 짐작하기 어렵나요? 자, 우선 대사 없이 행동만으로 묘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시문에는. 근데 권투 대신 발레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 상태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닌 것은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기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했어요. 좀 기억을 보시면 빌리가 음악에 맞춰 샌드백을 치기 시작한다. 점점 신이 나서 샌드백을 친다. 빌리 행동은 꼭 작은 춤 같다라고 했습니다. 발레 음악이 들려오니까요. 흥미를 느끼지 못한 권투도 춤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보니까 알 수 있는 것은요. 권투보다 무용에 재능이 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으로 갈게요. 자, 니은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기호인지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함께 보시면은요. 윌킨 선생님 모습은 화면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사만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자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대사가 나갈 때 사용하는 기호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가부터 다까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내용 확인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자, 각 문단별로 보시면 자, 4번 할머니는 빌리가 발레를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충격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심각성을 못 느끼고 계세요. 지금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요. 자, 아닌 것은 정답 4번입니다. 자, 6번. 다에 나타난 주된 갈등 양상은 했습니다. 다부분을 보시면은요,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죠. 바로 여기서 보시면 아버지와 빌리와의 갈등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내적인가요? 외적인가요? 외적 갈등이죠. 그래서 해당한 내용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으로 갈게요. 자, 다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버지의 면모는 이라고 했습니다. 다 부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면모. 자, 빌리가 지금 말대꾸하는 것조차 용납이 안 되는 아버지 굉장히 권위적이신 인물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8번으로 갈게요. 자, 기억을 통해 짐작하는 사건 전개 방향이라고 했어요, 얘들아. 자, 선이 좋구나. 선생님께서 지금 빌리를 보고 했던 말이에요. 자, 빌리가 발레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윌킨스 선생님이 빌리의 재능을 키워줄 것이다. 키워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빌리가 이제 발레에 재능이 있다는 걸 선생님이 알게 되고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에 대해서 아버지가 대답할 말 한 문장으로 써라 그랬어요. 자, 니은 보면 뭐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아버지가 축구나 권투, 그리고 레슬링과 같은 운동이 남자에게 더 어울린다라는 말씀을, 편견을 가진 인물이 이제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발레는 여자들이 하는 운동이지, 남자들이 할 운동이 아니니 앞으로 발레를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으로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라를 통해 윌킨 선생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했어요. 자, 라 문단을 함께 보시면은요. 자, 윌킨 선생님은 빌리 아빠를 어려워하나요? 빌리 아버지가 반대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요. 그것을 상의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 자, 어려워한다. 아닌 것은 1번이고요. 나머지 가정 형편도 알고 있고 빌리의 재능을 키우고 싶어 하고요. 빌리의 어떤 표현력을 또 중요시하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기억에 생략된 말을 추리해서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난 그 50센트를 벌겠다고 뼈 빠지게 점점점 일한다라는 거죠. 일하는데 나는 그렇게 일하는데 너는 여자들이나 하는 발레를 하고 있다니 실망이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아버지에 대한 내용 이해하시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을 통해 추리할 수 있는 것은 했어요. 자, 니은 다시 차에 오른다. 자, 여기서 함께 살펴보시면 윌킨 선생님께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놨어요. 조언을 구하는 빌리. 자신감 북돋워주는 어떤 윌킨 선생님의 말에 지금 집으로 가려던 발길을 돌려서 다시 차에 오른 거죠. 그래서 정답은요. 발레를 하려는 용기를 얻고 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빌리가 디귿과 같이 말한 이유가 뭐냐. 자, 안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빠랑 이야기해봐야겠다 라고 했더니 안 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윌킨 선생님에게 오히려 너무 화를 낼까봐. 그래서 아버지와 빌리가 이제 점점 더 갈등하게 될 것이 이제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요. 13번의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좀 이동해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으로 좀 볼게요. 빌리가 윌킨 선생님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를 2가지 이상 찾아 쓰시오. 자, 첫 번째는요. 발레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발레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버지가 발레하는 것을 또 반대하시죠. 아버지가 발레 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리고 발레 공부에 필요한 학비를
공부에 필요한 학비를 감당할 수 없다. 돈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으로 가서 윌킨 선생님이 빌리를 도우려는 이유와 관계가 없는 것은 했습니다. 자, 윌킨 선생님이 빌리를 도우려는 이유 아닌 것은요, 왕립 발레학교 입학은 자신의 꿈이었다? 여기서는요, 윌킨 선생님은 빌리의 재능을 알아보고 도와주는 거죠. 이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싶은 거지, 이런 내용 확인할 수 없습니다. 15번의 정답 1번이고요. 16번,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토니의 성격은 했습니다. 마부분을 보니까요, 토니는 빌리를 위해서 방문한 윌킨 선생님하고 끝까지 말도 안 들어보고 막 그렇게 의심하고 막 비난하고 있습니다. 성격은요, 쉽게 흥분하고요, 또 반항적이죠. 16번의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에서 나타난 갈등 양상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게요. 중요한 부분이죠. 자, 빌리, 윌킨 선생님, 토니, 빌리와 아버지와의 무슨 갈등이에요? 자, 마음속 안의 갈등이 아니잖아요. 밖에 있는 외부적 대상과의 갈등이기 때문에 외적 갈등이고요. 갈등의 원인은 빌리가 발레하는 것을 발레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은 이라고 했습니다. 몇 달째 이어진 탄광 파업. 지금 보니까 뭔가 어려워졌는데 좀 더 어려워지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설상가상, 정호랑 또 진퇴양난, 처첩산중 다 비슷한 내용인데 전화위복은요, 화가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어울리는 표현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함께 보시면 19번. 니은의 가장 적절한 지심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곧, 그렇죠. 지금 농담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신경질적으로 웃음을 터뜨리며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매우 날카롭게 반응하는 토니의 모습, 정답 19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도 쭉 내용 함께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20번부터 해당하는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이어진 내용과 함께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계속해서 빌리 엘리엇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의 양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주로 외적 갈등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죠. 다음 시간에요, 이 빌리 어떻게 될까? 이 내용, 갈등의 양상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 궁금해지는데 이어지는 내용에서 선생님과 함께 볼 테니까요. 꼭 3분 복습, 3분 예습하고 만나도록 하자, 얘들아. 자, 항상 성실하고 끈기있는 우리 아름 제자들 선생님이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